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자꾸 가슴이 아프죠? 에어컨 수리공 김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앞에는 10년간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혼자 살아온 김미영이 서 있었어요. 남편의 사진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얼굴, 똑같은 목소리, 심지어 손등의 흉터까지 동일한 이 남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 준호 씨 맞아요? 10년 동안 매일 무덤에 찾아가 눈물로 하루를 보낸 아내와 모든 기억을 잃고 떠돌던 남편. 과연 이들은 서로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시작합니다. 무더운 7월의 어느 오후 김미영은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반찬 가게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55세의 미영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후 혼자서 이 가게를 꾸려왔죠. 오늘따라 에어컨이 말썽을 부리더니 아예 멈춰버렸어요.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 들어오더니 더위에 지쳐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가 부채질을 하며 말했어요. 미영아, 이 더위에 에어컨도 없이 어떻게 장사를 하니? 빨리 고쳐야겠구나. 미영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지금 당장 수리업체에 연락해 볼게요. 하지만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요즘 바가지 씌우는 업체들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때 옆집에 사는 이순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65세의 순자는 미영과 가장 친한 이웃이면서 동시에 동네 소식통이기도 했죠. 순자가 상황을 파악하더니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미영아, 요즘 에어컨 수리 사기 많다고 하던데 조심해야 해. 괜히 비싼 부품 갈아야 한다고 바가지 씌우는 놈들도 있거든.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언니. 그래서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인터넷에서 후기 좋은 곳 찾아봐. 요즘은 후기가 정직하니까. 미영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나왔지만 대부분 후기가 별로였어요. 그러다 정직한 에어컨 청소라는 업체를 발견했죠. 대표가 김철수라고 되어 있었고 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순자에게 말했어요. 언니, 여기 어때요? 후기 보니까 바가지 안 씌운다고 하네요. 순자가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기로 연락해봐. 김철수라는 사람인데 사진도 성실해 보이고. 미영은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리더니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정직한 에어컨 청소입니다. 그 순간 미영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며 스스로를 달랬죠. 미영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수리 가능한가요? 남자가 대답했어요. 네, 가능합니다. 주소 알려주시면 내일 오전에 가겠습니다. 미영은 주소를 알려주며 물었어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남자는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청소비는 13만 원이고 부품 교체가 필요하면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바가지 씌우는 일은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통화를 끝내고 미영은 순자에게 말했어요. 언니, 내일 오전에 온대요. 목소리가 참 친절하네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목소리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있을 때 남자가 집에 오는 거니까 조심해야 해. 요즘 세상이 어떤지 모르잖아.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알겠어요, 언니. 내일 언니도 잠깐 와 있어 주세요. 그날 저녁 미영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78세의 박정순 할머니는
아들을 잃은 후 며느리 미영을 친딸처럼 아껴왔죠. 어머니, 내일 에어컨 수리하러 사람이 와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영아, 혼자 있을 때 낯선 남자가 집에 오면 조심해야 해. 요즘 나쁜 놈들이 많다고 하던데. 미영은 안심시키려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순자 언니도 옆에 있을 거고요. 할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그래도 조심해. 우리 준호가 없으니까 너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해서 얼마나 힘들까. 미영은 남편 준호 이야기가 나오자 마음이 아팠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웠거든요.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익숙해졌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영아, 너도 아직 젊은데 혼자 살기 힘들지? 재혼 생각은 안 해봤어? 미영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준호 오빠 하나면 충분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통화를 끝내고 미영은 거실에 있는 준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20주년을 맞아 찍었던 사진이었죠. 준호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미영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일 에어컨 수리하러 사람이 와. 목소리가 당신 같더라.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날 밤 미영은 왠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그 남자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분명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인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따뜻하면서도 친근한 그 목소리가 왜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까요? 혹시 죽은 준호가 꿈에서 들려주는 목소리는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30분, 미영은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얼굴이 좀 부어 있었어요. 순자가 일찍 와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얼굴이 왜 그래? 잠을 못 잤나? 미영은 대답했어요. 응, 왠지 잠이 안 오더라. 그 수리 아저씨 목소리가 자꾸 생각나서.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그리 신경 쓰여? 그냥 흔한 목소리겠지. 정확히 10시에 가게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은 긴장하며 문 쪽을 바라봤어요. 곧 초인종 소리가 울렸죠. 미영이 문을 열어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오래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편 박준호와 똑같은 모습이었거든요. 미영은 충격으로 벽에 기대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남자가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 주신 분이시죠? 정직한 에어컨 청소 김철수입니다. 미영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얼굴, 그 목소리, 심지어 말투까지 모든 게 준호였거든요.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얘지셨는데.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어요. 당신이 누구세요? 남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김철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에어컨 수리하러 왔습니다.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그때 순자가 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 미영아 왜 그래? 순자도 남자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말 낯익은 얼굴이네요. 김철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아마 착각이실 거예요. 그런데 에어컨이 어디 있나요? 미영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순자가 대신 답했습니다. 저기 안쪽에 있어요. 들어오세요. 김철수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 미영은 더욱 놀랐습니다. 걸음걸이도 준호와 똑같았거든요. 조금 구부정하게 걸으면서 오른쪽 어깨를 살짝 올리는 버릇까지 그대로였어요.
김철수가 에어컨을 보며 말했습니다. 필터가 많이 막혔네요. 청소하고 냉매 보충하면 될 것 같아요. 부품 교체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미영은 그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자꾸 준호의 얼굴만 보였거든요. 순자가 미영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진짜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미영은 겨우 정신을 차리며 답했어요.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놀란 것 같아요. 김철수가 도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혹시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 미영이 가리키려던 순간 김철수가 먼저 말했어요. 아, 저쪽이죠? 미영은 소스라쳤습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김철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에어컨을 분해하면서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멜로디는 준호가 항상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미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순자도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은 순자의 귀에 속삭였어요. 언니, 저 사람 정말 이상해요. 모든 게 우리 남편과 똑같아요. 순자가 작게 답했습니다. 나도 그런 것 같아.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작업하는 김철수의 모습을 보며 미영은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도구를 정리하는 방식, 일할 때의 자세, 심지어 중간중간 고개를 갸우뚱하는 버릇까지 모든 게 준호였어요. 미영은 몰래 휴대폰으로 준호의 사진을 꺼내 비교해 봤습니다. 정말 똑같았어요. 아니,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동일한 사람이었죠. 미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가 작업 중에 말했어요. 이 에어컨 오래된 것 같은데 관리를 잘하셨네요. 보통 이 정도면 고장이 많이 나는데.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잘 관리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김철수가 잠시 손을 멈추며 물었어요. 남편분이 돌아가셨나 보네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김철수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그럼 혼자 가게를 운영하시는 거군요. 힘드시겠어요. 그때 순자가 음료수를 들고 왔습니다. 수고하세요. 시원한 거 드세요. 김철수가 고맙다며 받아들었어요. 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어디서 봤는지 계속 생각나네요. 혹시 이 동네에 오래 사셨나요? 김철수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다른 동네에 살아요. 아마 착각이실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계속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김철수는 물을 마시면서도 계속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치 익숙한 곳을 둘러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미영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처음 온 곳이라면 이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요? 김철수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가끔 미영을 흘끔흘끔 바라봤어요. 그 눈빛도 준호와 똑같았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애정이 담긴 그런 눈빛이었죠. 김철수는 에어컨 청소를 계속하면서 미영이 가져다 준 물수건으로 땀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작마저 준호와 똑같았어요. 물수건을 목 뒤쪽부터 닦고 이마로 올라가는 순서까지 그대로였죠. 미영은 심장이 두근거려서 가슴을 눌렀습니다.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미영아, 정말 괜찮아? 얼굴이 계속 안 좋은데. 미영은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김철수가 에어컨 필터를 분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필터 정말 많이 막혔네요. 언제 청소했는지 기억하세요? 미영은 대답했어요. 작년 여름에 한 번 했는데.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적당히 한 거네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런데 부엌 쪽 콘센트 위치도 알겠고 전기 배선도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미영은 깜짝 놀랐어요. 부엌 쪽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김철수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수도꼭지 위치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비누가 어디 있는지도 찾지 않고 바로 사용했어요. 미영은 순자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언니 정말 이상해요. 처음 온 사람이 집 구조를 이렇게 잘 알 수가 있나요? 순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뭔가 석연치 않아. 작업을 계속하던 김철수가 갑자기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변주곡이었는데 이건 준호가 기분 좋을 때 항상 부르던 노래였어요. 미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김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김철수는 노래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어요. 이 버릇도 준호와 똑같았죠.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영은 휴대폰을 꺼내 준호의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똑같았어요. 얼굴형, 눈썹, 코, 입술까지 모든 게 일치했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오른손 등에 있는 작은 흉터였어요. 준호가 어릴 때 넘어져서 생긴 흉터인데 김철수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거든요. 미영은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순자가 김철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형제분이 많으세요? 김철수가 답했어요. 아니요, 외동아들이에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어요. 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친척 중에 이 동네 사는 분 있나요? 김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아니요, 없어요. 저는 정말 이 동네와는 인연이 없어요. 하지만 순자는 계속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김철수가 에어컨 청소를 마치고 도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구를 정리하는 방식도 준호와 똑같았어요. 크기 순서대로 정렬하고 각각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서 넣는 방식이었죠. 미영은 이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준호와 관련이 있어요. 아니, 준호 자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죠. 준호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으니까요. 그때 김철수가 실수로 작은 드라이버를 떨어뜨렸습니다. 드라이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김철수가 아이고 하며 중얼거렸어요. 그 말투와 억양이 완전히 준호였습니다. 미영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순자도 그 말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정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투네요. 김철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드라이버를 주었어요. 미영은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김철수가 답했어요. 58살이에요. 미영은 소스라쳤습니다. 준호와 나이가 똑같았거든요. 순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언제 태어나셨어요? 김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1967년 3월 15일이에요. 미영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준호의 생일과 완전히 똑같았거든요. 김철수는 에어컨 청소를 모두 마치고 시운전을 했습니다. 에어컨이 다시 시원한 바람을 내뿜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잘 작동하네요. 필터도 깨끗하게 청소했고 냉매도 보충했어요. 당분간은 문제 없을 거예요. 미영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철수가 계산서를 써주며 말했어요. 청소비 13만 원입니다. 부품 교체는 안 했으니까 추가 비용은 없어요. 미영이 돈을 건네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수는 웃으며 답했어요. 천만에요. 앞으로도 에어컨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런데 미영은 그 웃음도 준호와 똑같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왼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특별한 웃음이었죠. 김철수는 가방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치 이별을 아쉬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마저도 예전 준호가 출장을 떠날 때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순자는 김철수가 나간 후에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어디서 봤는지 너무 궁금해.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미영은 김철수가 탄 차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준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어요. 이건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가 짐을 챙기려는 순간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실례지만 혹시 박준호 씨 아세요? 김철수는 손을 멈추고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모르는데요. 왜 그러세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순간 흔들리는 걸 미영은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미영은 계속 물어봤습니다. 정말 모르세요? 이름도 들어본 적 없고요. 김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흔한 이름이라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순자도 그걸 알아차렸는지 계속 김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은 부엌으로 가서 준호가 좋아하던 믹스커피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커피 가루를 흘렸어요. 커피 가루가 바닥에 떨어지자 김철수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치울게. 그 순간 미영과 김철수 모두 멈춰버렸어요. 괜찮아, 내가 치울게는 준호가 항상 하던 말이었거든요. 미영이 뭔가 흘리면 준호는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김철수는 자신이 방금 한 말을 의식한 듯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말이에요. 미영은 김철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습관이라고 하셨는데 누구한테 그런 말을 자주 하셨나요? 김철수는 말을 더듬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 아닌가요? 별 뜻은 없어요. 순자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이상해요. 아까부터 보니까 우리 미영이 돌아가신 남편하고 너무 닮았어요. 말투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김철수는 더욱 당황하며 답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정말 이 동네와는 인연이 없는데.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 박정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미영아, 에어컨 고치는 사람 왔다며? 잘 됐네. 할머니가 김철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할머니는 벽에 기대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미영이 급히 달려가서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그러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김철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우리 준호 아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김철수는 완전히 당황해서 말했어요. 할머니,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김철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목소리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미영은 할머니를 의자에 앉히며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할머니는 물을 마시면서도 계속 김철수를 바라봤어요. 미영아, 저 사람 정말 우리 준호 같지 않니? 나이도 비슷하고 키도 똑같고.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 정말 신기해요. 김철수는 점점 더 불편해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에어컨 잘 사용하세요. 하지만 할머니가 김철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잠깐만, 아저씨. 혹시 오른손 등에 흉터 있지 않아요? 김철수는 깜짝 놀라며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준호도 어릴 때 넘어져서 오른손 등에 흉터가 있거든요. 미영이 김철수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손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김철수는 망설이다가 억지로 손을 내밀었어요. 오른손 등에는 정말로 준호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어머나, 정말 똑같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순자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해요. 김철수는 급하게 손을 뒤로 숨기며 말했습니다. 흉터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추궁했어요. 그럼 생일은 언제예요? 김철수가 답했습니다. 3월 15일이에요. 할머니가 또 소리쳤어요. 어머나, 우리 준호 생일이랑 똑같잖아. 이게 우연일 수가 있어? 미영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너무 일치했어요. 외모, 나이, 생일, 흉터, 말투, 행동까지. 이건 분명히 뭔가 있다는 뜻이었죠.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로 박준호라는 이름 들어본 적 없으세요? 혹시 기억나지 않는 건 아닌가요? 김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왜 자꾸 가슴이 아프죠? 이 집에 있으니까 뭔가 이상해요. 할머니가 김철수를 붙잡고 말했어요. 아저씨, 제발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정말 우리 준호 아니에요? 김철수는 머리를 감싸며 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김철수라고요. 하지만 이상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왜 이분들을 보면 눈물이 나려고 하죠? 순자가 미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이상하지 않아?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미영은 김철수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혹시 잠깐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김철수는 주저하며 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급해서 가야 하는데요. 하지만 할머니가 김철수의 다른 팔을 붙잡았어요. 아저씨, 제발 조금만 더 있어 주세요.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김철수는 어쩔 수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앉는 자세마저 준호와 똑같았어요.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올리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는 습관이었죠. 미영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준호예요. 아니면 최소한 준호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김철수가 가슴을 누르며 힘들어하자 미영은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뭔가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어요. 할머니가 김철수에게 말했어요. 아저씨, 혹시 머리를 다친 적 있나요? 아니면 기억을 잃은 적 있나요? 김철수는 잠시 멈춰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사실 10년 전에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머리를 많이 다쳤고요. 미영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10년 전이요? 언제쯤이었나요? 김철수가 답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2014년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미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준호가 사고 난 게 2014년 10월이었거든요. 순자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아? 시기까지 똑같다니. 할머니가 계속 물어봤어요. 그 사고 후에 기억은 어떠셨어요? 김철수는 머리를 감싸며 답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제 이름도 가족도 과거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의사가 기억상실이라고 했어요.
미영은 숨이 막혀왔습니다. 준호도 사고 후 의식불명 상태였고 결국 사망 선고를 받았었거든요. 김철수는 계속 말했어요. 병원에서 신분증도 지갑도 찾을 수 없었대요. 아무도 저를 찾으러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새로 살게 됐어요. 미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만약 정말 준호라면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텐데 왜 연락이 없었을까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건 아닐까? 할머니가 김철수에게 물었어요. 그럼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으셨어요? 김철수가 답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밭병원이었어요. 의식을 잃고 있다가 그곳에서 깨어났거든요. 미영은 더욱 놀랐어요. 준호 사고 현장이 대전 근처였거든요. 할머니도 같은 생각을 한 듯 미영을 바라봤어요. 김철수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며 앉아버렸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 집에 있으니까 자꾸 뭔가 떠오르려고 하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미영은 급히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가끔 이래요.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순자가 김철수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의자에 앉으세요. 김철수는 의자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러다가 거실장 위에 있는 결혼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저게 뭐예요? 김철수는 사진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영이 답했습니다. 저희 결혼 사진이에요. 20년 전에 찍은 거예요. 김철수는 사진에 다가가서 자세히 봤습니다. 사진 속 신랑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이 사람이 저와 똑같잖아요. 김철수는 사진을 들고 자신의 얼굴과 비교해 봤습니다. 정말로 똑같았어요. 아니, 같은 사람이었죠. 할머니가 김철수에게 말했어요. 그 사진 속 사람이 우리 준호예요. 미영이의 남편이었죠. 김철수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왜 이 사람이 저와 똑같죠? 머리가 너무 아파요. 미영은 김철수 곁에 다가가서 말했어요. 당신 혹시 정말 기억나지 않아요? 이 집이, 이 사람들이? 김철수는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왜 이 사진을 보니까 눈물이 나죠?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연이 아니야. 뭔가 있다고.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 준호가 맞아. 분명히 우리 준호야. 김철수는 결혼 사진을 계속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여자분 얼굴도 익숙해요.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익숙한 얼굴이에요. 미영은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꿈에서라도 저를 본 적 있나요? 김철수가 답했습니다. 가끔 꿈에 나타나는 여자가 있어요. 얼굴은 명확하지 않지만 목소리는 들려요. 미영아라고 부르는 목소리요. 미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게 바로 자신을 부르는 소리였을 테니까요. 할머니가 김철수에게 물었어요. 그럼 그 꿈에서 뭘 하던가요? 김철수는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주로 밥을 먹거나 대화를 나누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얼굴이 흐릿해서 정확히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미영아, 이제 정말 확실해진 것 같아. 준호가 맞다고. 김철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10년 동안 김철수로 살아왔는데요. 정말 다른 사람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미영이 김철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손도 똑같아요. 이 굳은 살, 이 상처들까지 모든 게 똑같아요.
김철수는 미영의 손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해요. 이 손을 잡으니까 안정감이 들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안하죠? 할머니가 김철수에게 말했어요. 아저씨, 아니 준호야. 내가 좋아하던 음식 기억나? 김치찌개랑 된장찌개 정말 좋아했잖아. 김철수는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런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먹고 싶어지죠? 미영이 말했어요. 지금 김치찌개 끓여드릴까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럼 좋겠네요. 왠지 정말 먹고 싶어요. 미영은 부엌으로 가서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김철수는 그 냄새를 맡으며 말했습니다. 이 냄새도 정말 익숙해요. 어디서 맡아봤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할머니가 김철수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준호야, 정말 우리 준호 맞지? 엄마 목소리 기억 안 나? 김철수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도 어딘가 익숙해요. 따뜻하고 정겨운 목소리예요. 순자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확신해. 준호가 맞다고. 김철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자신이 박준호라는 걸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김치찌개 냄새를 맡으며 갑자기 더 많은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미영이 김치찌개를 가져오자 김철수는 한 숟가락 떠먹어 봤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맛이에요. 이 맛을 계속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미영은 김철수가 우는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죠? 김철수는 숟가락을 놓고 미영을 바라봤어요. 미영아.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미영은 눈물을 터뜨리며 김철수를 꼭 안았어요. 여보, 정말 당신이야?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할머니도 울면서 두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우리 준호 정말 살아있었구나. 엄마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 김철수는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기억을 잃어서 찾아뵙지 못했어요. 순자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런 기적이 다 있네.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아. 김철수는 이제 자신이 준호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기억도 못하고 다른 이름으로 살았는데. 미영은 준호의 품에서 울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여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매일 당신 무덤에 가서 울었는데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겠네요. 준호는 미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기억을 잃어서 찾아오지 못했어. 지금까지 김철수로 살면서도 계속 뭔가 빠진 것 같았는데 이제 알겠어. 할머니가 준호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기억이 다 돌아왔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조금씩 떠오르고 있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준호는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대전에서 깨어난 후에 혼자 살았어요. 에어컨 수리일을 배워서 생계를 유지했고요. 가끔 꿈에서 누군가가 나타나긴 했지만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집에 와서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미영이 물어봤어요. 그럼 저희를 찾으려고 시도해 본 적은 없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기억이 없으니까 어떻게 찾겠어요?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살았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김철수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항상 뭔가 허전했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아서 정말 죽은 줄 알았어.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떤 병원에 있었는지 몰라서 연락이 안 됐나 봐요.
사고 현장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던 것 같아요. 미영은 준호의 얼굴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죠? 준호는 미영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어요. 절대 떠나지 않을게. 1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모두 보상해 줄게.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미영이가 혼자 가게 운영 안 해도 되겠네. 준호가 도와줄 수 있잖아. 준호는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보가 혼자서 이 가게를 꾸려왔구나. 정말 대단해. 미영이 답했습니다. 당신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당신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당신만 기다렸는지 몰라. 재혼 얘기가 나와도 절대 듣지 않았어. 준호는 미영을 다시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나를 기다려줘서.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잃어버린 세월이 있지만 다시 행복하게 살자. 미영은 준호의 품에서 웃으며 답했어요. 네, 여보.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준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 그런데 제가 사용하던 김철수 신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차근차근 해결하면 돼. 지금은 가족이 다시 만난 게 중요하잖아.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살아있다는 게 가장 중요해.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 집도 정말 그리웠어요. 기억은 없었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계속 그리워하고 있었나 봐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당신 방도 그대로 두었어요. 혹시 돌아올까 봐서. 준호는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당신 옷도 책도 모든 걸 그대로 두었어요. 할머니가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온 거야. 앞으로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준호는 할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정말 집에 돌아왔어요. 순자도 기뻐하며 말했어요. 우리 동네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정말 놀라워. 그날 밤 준호는 미영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0년 만에 들어보는 자신의 집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미영이 항상 사용하던 세제와 섬유유연제 냄새였죠.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어요. 이 냄새예요. 꿈에서 항상 맡던 냄새가 바로 이거였어요. 미영은 준호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보, 여기 당신 방이에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준호는 방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예전 그대로였거든요. 옷장에는 자신의 옷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에는 읽던 책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가끔씩 청소는 했지만 위치는 절대 바꾸지 않았어요. 준호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자신이 즐겨 입던 셔츠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옷들도 정말 그리웠어요. 그동안 김철수로 살면서는 이런 옷들을 입지 못했거든요. 미영이 옆에서 말했어요. 내일부터는 예전처럼 입을 수 있어요. 준호는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여보. 나를 이렇게까지 기다려줘서.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서 미영의 아침 준비를 도왔습니다. 10년 만에 함께하는 아침이었어요. 미영이 말했어요. 여보, 오늘부터 가게에서 함께 일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그동안 혼자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했어요. 이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게에 도착하자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제 순자가 소문을 내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어요. 김할머니가 말했어요. 미영아,
남편분 정말 돌아오셨구나. 얼마나 좋으실까. 10년 동안 혼자 고생했는데. 미영은 웃으며 답했어요. 네, 할머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 할머니가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남편 참 착하게 생기셨네.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할 것 같고. 미영이가 복이 많아.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들은 준호의 예의 바른 모습에 감탄했어요. 박할머니가 순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순자야, 정말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 거야? 순자는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내가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목소리부터 행동까지 모든 게 똑같더라고. 할머니들은 신기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는 에어컨 수리 기술을 활용해서 가게의 모든 전자제품을 점검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영이 혼자 관리하느라 고장난 것들이 많았어요. 냉장고 소음도 줄이고 조명도 새로 설치했죠. 단골 할머니들이 말했어요. 역시 남자가 있으니까 다르네. 미영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 며칠 후 준호는 법무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김철수 신분을 정리하고 박준호로 돌아가는 절차였어요. 다행히 기억상실로 인한 신분 혼란 사례가 있어서 법적 절차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법무사가 말했어요. 의료 기록과 가족들의 증언이 있으니까 큰 문제 없이 처리될 것 같습니다. 한 달 후 준호는 정식으로 박준호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주민등록증도 새로 발급받았고 은행 계좌도 다시 개설했어요. 미영과 함께 은행에 갔을 때 직원이 말했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준호는 웃으며 답했어요. 저희도 믿기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이제 매일 웃으며 지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기쁨에 건강도 좋아졌어요. 준호야, 엄마가 10년 동안 제사 지냈는데 이제 생일상을 차려야겠다. 준호는 웃으며 답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기억을 잃어서 찾아뵙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어느 날 저녁 준호와 미영은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준호가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신혼여행 가자. 제대로 여행 한번 해보지도 못했으니. 미영은 기쁘게 답했어요. 좋아요, 여보.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니까. 준호는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떠나지 않을게. 평생 함께 할 거야. 단골 할머니들은 이 이야기를 동네 방송국보다 빠르게 퍼뜨렸어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다고요. 최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로또 당첨된 사람도 있었는데 이건 그보다 더 큰 뉴스야.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준호는 이제 정말로 집에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10년 동안 김철수로 살면서도 항상 뭔가 빠진 것 같았는데 이제야 완전해진 기분이었죠.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미영은 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포기해요? 당신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순자는 여전히 이 일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마다 내 친구한테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죠. 심지어 신문사에서 취재를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준호와 미영은 조용히 살고 싶다며 거절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준호와 미영의 생활은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반찬 가게 매출도 늘었고 단골 할머니들의 사랑도 받았어요. 준호는 에어컨 수리 기술을 활용해서 동네 전자제품 수리도 겸하게 됐습니다. 미영이 반찬을 만들고 준호가 전자제품을 고치는 완벽한 팀워크였죠.
어느 무더운 여름날 준호는 다시 에어컨을 청소했어요. 이번에는 자신의 집 에어컨이었죠. 미영이 옆에서 도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 에어컨은 평생 당신이 책임져요. 준호는 웃으며 답했어요. 바보야, 에어컨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함께 하는 거지. 우리 이제 진짜 부부잖아. 준호는 작업하면서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0년 만에 이 집에 에어컨 수리공으로 왔던 그 운명적인 날을요. 만약 그날 다른 업체에 전화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영이 말했어요. 정말 운명이었나 봐요. 당신이 꼭 우리 집에 오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며 감사했어요. 하늘에서 우리 며느리의 정성을 보고 아들을 다시 보내준 것 같다고 말했죠. 친구들에게 자랑할 때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남편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준호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형님, 정말 형님이에요? 저는 대전 한밭병원에서 함께 치료받았던 김민수입니다. 준호는 기억을 더듬어 보며 답했습니다. 아, 민수 씨. 저를 김철수라고 불러주던 분이시죠? 민수는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형님이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퇴원 후에 연락도 안 되고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준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죄송해요. 기억을 되찾고 나서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민수는 미영을 보며 말했어요. 이분이 형님이 항상 꿈에서 만난다던 그 여자분이시군요. 미영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꿈 이야기를 하셨나요? 민수가 답했습니다. 형님이 병원에 있을 때 자주 꿈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영아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기억상실 환자의 무의식이려니 했는데 정말 부인분이 계셨구나. 준호는 놀라며 말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민수는 계속 말했어요. 형님이 퇴원할 때 제게 말씀하셨잖아요. 언젠가 꿈속에 그 여자를 꼭 찾겠다고요. 정말 찾으셨네요. 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무의식 중에서도 저를 찾고 계셨던 거네요. 할머니가 옆에서 말했어요. 역시 진짜 사랑은 기억을 잃어도 마음 깊숙이 남아있는 거야. 민수는 준호의 근황을 궁금해했어요. 형님, 지금은 뭘 하고 계세요? 준호가 답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 수리 일도 계속하고요. 민수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형님이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준호는 민수에게 물어봤어요. 민수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가 답했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아이들과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형님을 찾고 싶어서 계속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우연히 이 동네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가게 간판을 보고 혹시나 해서 들어왔는데 정말 형님이시네요. 미영이 민수에게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병원에서 우리 남편을 돌봐주셔서. 민수는 손을 흔들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이 저를 더 많이 도와주셨어요. 기억상실이었는데도 다른 환자들을 잘 챙겨주셨거든요. 준호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랬나 보네요. 할머니가 민수에게 음료수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젊은이, 우리 준호랑 인연이 깊네. 앞으로도 자주 왕래해요. 민수는 고맙다며 받아들었어요. 네, 할머니.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순자도 민수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정말 세상은 좁네. 이런 우연이 다 있어? 어느 날 저녁 준호와 미영은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준호가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민수 씨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확실해졌어요. 제가 기억을 잃었어도 마음 깊숙이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거요. 미영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이 어디 있든 저를 찾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미영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다시 결혼식 올릴까요? 10년을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요. 미영은 기뻐하며 답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번엔 정말 평생 함께 할 거라는 약속으로요. 결혼식 날 작은 결혼식장에는 동네 사람들과 민수 가족도 참석했습니다. 민수가 축사를 하며 말했어요. 형님과 형수님의 사랑을 보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기억을 잃어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랑 말이에요. 준호는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제주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준호와 미영은 더욱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민수와도 정기적으로 만나며 우정을 이어갔어요. 어느 날 준호가 미영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써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어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을 알려주는 거죠. 준호와 미영의 이야기는 동네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진정한 사랑의 힘을 믿게 됐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기다림의 소중함, 그리고 기적은 정말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죠. 그리고 준호와 미영은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